안녕하세요. 그 저번 영상도 아니죠? 그저께인가 올렸던 그 영상에서 그 아는 동생 때문에 뭐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, 좀 힘내라고 사실 올리게 됐는데, 뭐 몇몇 분들이,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서 몇몇 분들이 뭐 이런 경험담이나 뭐 실패했던 얘기들 같은 거 좀 공유를 해가지고 좀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서, 뭐 살아오면서 제가 실패를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뭐 첫 사업이 망하고 나서 사실 뭐 돈도 까먹고 뭐 공장 들어가서 빚 갚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하면서 힘들었긴 했는데요. 그때는 좀 많이 어렸을 때라 이렇게 뭐 재기를 못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었고,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. 뭐 20대인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정신적으로나 앞으로도 저는 계속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많이 느꼈어요. 제 나름대로는 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. 그리고 교훈들도 많이 얻었었고, 뭐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, 이제 뭔가 아이템을 제가 정해서 뭔가 장사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제가 파고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이 된다고 건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그렇잖아요.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,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고집도 굉장히 세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만류를 해도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직접 당해봐야지, 이거구나. 뭐 속된 말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. 확실히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뭐 빚을 그때 당시에 이제 어찌저찌 잘 갚고,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실 빚이어서 그 열심히 일하니까 또 갚아지더라고요. 그때 이제 첫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됐었어서 제가 어깨에 뽕 들어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대학교를 중퇴를 했어요. 그때 대학교에서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디 취직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실정이었죠. 뭐 고졸에다가 대학교 중퇴니까. 근데 우연히 이제 대기업 인턴 면접을 봤어요. 근데 인턴이 돼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취직을 해보니까 뭐 동기들이나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스펙들이 좋잖아요. 대학교도 좋은데 나오시고 뭐 유학도 갔다 오시고. 제가 중간에 있는 그 벤더 회사를 들어왔는데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의류 관련 회사였어요. 저도 20살 그때 이제 동대문 도매랑 소매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었고, 그리고 또 의류 쪽을 좋아했었어요. 그 의류 쇼핑몰도 초창기에 한번 했었었고, 의류 브랜드사에 이제 중간에 있는 벤더사였는데요. 뭐 직접 원단 만들어서 뭐 스타일이 오면은 작업지 시서 오면은 그대로 이제 샘플 만들어서 보내서 오더를 받는 뭐 그런 회사였어요. 근데 이제 바이어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다 뭐 우리가 아는 뭐 갭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큰 기업들인데,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인턴이고 거기다 고졸이고 정직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, 또 사회를 맞닥뜨려 보니까 되게 좀 무시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때도 약간 좀 어깨뽕이 들 빠졌는지 좀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. 뭐 이런 회사 나도 하나 만들면 되지.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머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. 뭐 외국 나가고 싶다. 우리 나라랑은 좀 내가 좀 뭔가 안 맞는다. 그래서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차라리. 그러니까 마인드가, 밖에서 국어를 하더라도 외국 가서 국어를 하는 게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.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의 오빠분이시죠. 그러니까 큰애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, 큰애 삼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 계셨었는데 큰애 삼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좀 받아달라. 그쪽 회사에서 이제 뭐 잡일도 하면서 뭐 일본어도 공부시켜 준다고 하셨었고, 숙식 제공에 뭐 월급도 주고. 나쁜 조건이 아니잖아요. 엄청 좋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제 뭐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 못 살았던 건 아니고, 뭐 큰애 삼촌이 굉장히 많이 말아드셨거든요.
그래서 처음은 아니지만 뭐 일본을 예전에 이제 오토바이 용품 하면서도 첫 사업하면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나리타 공항은 처음 간 것 같아요. 항상 거의 하네다 뭐 이렇게 갔었는데 나리타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나고야라는 곳까지 배송을 시키더라고요. 짐도 안 풀렀는데. 저보고 국제운전면허증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 당시에 이제 2톤 탑차죠. 1.5톤 탑차 태우더니 내비게이션에 어떤 주소명을 찍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거 내비 보고 가면 된다. 일본 고속도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돼 있다. 한국보다는. 다만 이제 운전대가 좀 반대인 것 뿐이지 그것만 잘 인지하고 가면은 크게 문제 없다. 그리고 저보고 거길 갔다 오래요. 짐만 내려주고 오면 된다고. 나리타에서 나고야 거리가 420km 정도 되거든요. 420km. 한 6시간을 처음 그 일본이란 나라가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한 6시간을 간 것 같아요. 6시간을. 일본말 하나도 못하는데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몰랐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만 했죠. 그냥 뭐 표지판은 보고 갈 수 있었어요. 거기 영어가 다 적혀져 있었고 뭐 그 당시 때 좀 영어가 그래도 이렇게 뭐 못하는 정도는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웃겼던 게 되게 그 큰애 삼촌이라는 사람이 되게 웃겼던 게 전화기도 없었어요. 일본 전화기도. 그럼 도착을 해서 그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. 그 내비에 예상 시간이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고야에서 그 지점이죠.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 지점 그 한국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 이제 그때 거기가 나고야 소니였는데요. 나고야 소니 창고에 이제 배송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거 끝내고 이제 나고야에 계신 그 한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되게 딱하게 보시더라고요. 이 영상을 빌어서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고야에 계신 한 부장님 그때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뭐 밥 얻어 먹고 그리고 그 한 부장님이 내비 찍어 주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나리타까지 돌아왔죠. 그때 당시에 일본에 건너왔을 때 그 큰애 삼촌이라는 분의 회사가 직원이 3명이었는데 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씩 쳐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. 회사에. 그리고 무슨 뭐 약속했었던 일본어 공부는 개뿔이 무슨 일본어 공부도 못했고 월급 한 달에 50만 원 받았나? 한국 돈으로.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잠을 재워요. 4시간. 일본 그 카고 비행기가 뭐냐면 이제 짐만 싣는 비행기가 제일 빠른 게 그 당시 때 제일 빠른 게 5시 30분인가 그랬었고요. 새벽. 그 제일 느린 게 한 1시? 그러니까 첫 비행기 끝 비행기를 제가 혼자 다 가가지고 뭐 짐 내리고 짐 싣고 어디 뭐야 이제 낮에는 배달하고 뭐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 중간에 일본말을 못 배우니까 배송 같은 데 가면은 배송 같은 거 가면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잖아요. 막 뭐 물어볼 때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일본말 알고 보니까 욕한 놈들도 있었더라고요. 말 잘 못한다고. 그 너무 분해서 그 자는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 쪼개가지고 잠은 뭐 2시간 자도 되니까 2시간 3시간 정도만 자도 뭐 충분히 물론 뭐 제끼는 날도 있죠 공부를. 그래가지고 그냥 독학을 했어요 사실. 저는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다 독학으로 해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10개월 정도를 잠 2시간 3시간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인 사회가 있어요. 그 나리타 쪽에서도 그쪽에서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락하시는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 굉장히 큰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때 제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 뭐 큰애 삼촌에서 10개월을 왜 버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비자를 안 내줘요. 그냥 2달에 한 번, 뭐 3달에 한 번, 3개월까지니까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가가지고 젊은 놈이 어머니한테 보내달라고 떼써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는데
거기서 막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있고 돈도 못 받고 있고 일본어도 못 배우고 있고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한다 하면 부모님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.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죠. 아무 말도 못 하고 항상 되게 좀 답답했죠. 그래서 버틴 이유가요. 비자 내줄 때까지만 버티자. 비자만 나오면은 야반도주 한다 내가 그 생각으로 사실 버텼습니다. 그 사장님, 그 은인이라는 사장님네 회사로 가서 사실은 3년 4년 정도를 잘 있다 왔어요. 중간에 사실 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만히 있는 성격은 또 못 돼서 그 의류 브랜드 런칭을 하나 해가지고 일본에서 발품 팔면서 납품을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.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되게 소중했던 경험 같아요. 뭐 되게 어떤 이제 뭐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선배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괴롭고 되게 막막하고 버티면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막상 이게 나중에 제 자산이 다 되더라고요. 이런 개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그렇고 사실 이 일본에서의 기억은 뭐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 시간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. 왜냐하면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아무리 무시받고 그랬지만은 뭔가 한국에서의 길도 보였었고 그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때 찍었던 뭐 이제 막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은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. 막 진짜 뭐 지금도 이렇게 피부가 별로 안 좋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맨날 다크서클 가 있고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도둑 맞았다, 뭐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.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배송하다가 그 레인보우 브릿지 있죠. 그 도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기 다리 중간에 서가지고 진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. 너무 힘들고 너무 인생이 진짜 뭐 같고 왜 나한테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올까. 근데 견디고 버티고 지금 와 보니까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개고생을 안 했다 그랬으면은 뭐 일본말도 배울 기회가 없었겠고 또 그때 포기하고 또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이런 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못 잡았겠죠. 일본 쪽으로 비즈니스를 할 기회도 많이 없었겠고. 이거는 사실 제가 작정하고 실패를 이것저것 겪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한 건데 이건 사실 실패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뭐 저보다 힘든 사람들 정말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일본어 공부한답시고 2시간 자고 어느 정도냐면 큰애 삼촌이라는 사람이 귤 같은 거 사오잖아요. 귤 먹으려고 그 귤을 숨겨놔. 내가 못 먹게 하려고. 그리고 제 방이 창문이 없어요. 창문이. 일본 집 진짜 춥거든요. 창문이 없고 창문이 창호지예요. 창호지. 그러니까 유리가 없어요. 유리가.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.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침대에 막 진짜 거기가 논밭이 많아가지고 겨울 때는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. 바람 불면. 그러면 이제 2시간 자니까 잠꼬대가 얼마나 심하겠어. 막 창호지문 막 발가락으로 뚫고 나면은 그 안쪽으로 막 이제 모래가 막 들어와요. 자고 일어나면 또 10분 동안 그 모래 털어야 돼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뭐 이거는 뭐 실패 경험담이라고 할 수는 사실 없고 뭐 그냥 경험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도 뭐 그 안에서 또 의류 납품하면서 그게 또 잘 안 돼서 또 실패를 겪었어요. 돈도 까먹고. 그 이유가 일본 시장이 처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. 되게 보수적이에요. 엄청 보수적이고. 근데 또 한 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의리 없는 사업들은 안 하더라고요. 뭐 의리가 없다는 뜻이 뭐 저쪽이 가격이 더 싸다고 해서 거래처 바꾸는 일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요.
가기 전에는 저도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, 확실히 좋은 것들은 저희가 흡수를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이거 썰푸는 얘기였는데 뭐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경험담 얘기 드린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쭉 그냥 제가 살아왔던,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하면서, 이 뒤에 또 뭔가가 또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. 잘난 것도 아니고 인생이 되게 굴곡이 많은 것 같아서, 이 갔다 와서 또 일본에서 귀국해서 또 겪는 일이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 외적으로 뭐 사업 아이템이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부지런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